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TPM을 맡고 있는 임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저희가 시도했던 모의장애 훈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될 수 있는 이 작업을 어떻게 회사의 문화로 녹여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발표는 모의장애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도 좋고, 우아한 형제들은 어떻게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스며들게 하는지 궁금한 분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방향인 쉽고 재미있고 위트 있게 장애 대응을 확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아한 형제들이 진행하는 모의장애 훈련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수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 진행하는 모의장애 훈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임의로 장애를 발생시키고 그 장애를 체험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로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실제 운영과 비슷한 환경에서 설계자가 준비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와 유사한 베타 환경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 상황과의 차이를 최소화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인 설계자가 나옵니다. 상세한 역할자 소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기존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몸에 배어 있고 시스템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사람이 대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수의 사람만 장애를 대응하게 되고 개인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없으면 장애 복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우아한 형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24시간 쉬지 않고 동작하는데, 장애 대응의 역할을 소수 사람이 맡게 되면 그 담당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대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옆에서 관찰하니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장애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경험한 분들은 팀이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주로 장애를 복구하는 엔지니어 이외에도 의사결정자, 기획자, 운영 담당자 등 모든 팀의 구성원들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체험을 통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 잠시 멈추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고 팀 리뷰를 진행하면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먼저 모의장애 훈련별로 전체 참여자는 설계자, 관찰자, 참가자, 진행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장애 시나리오를 만들고 훈련이 시작하면 장애를 유발하는 팀의 리드 엔지니어가 맡습니다. 관찰자는 훈련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는 팀장이 맡습니다. 실제 장애가 발생하면 주로 대응을 맡는 분들이 설계자와 관찰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설계자와 관찰자를 뺀 다른 팀원들이 모의장애 훈련의 참가자입니다. 이분들이 베타 환경에서 발생한 장애를 복구하고 유관부서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행자는 저와 같이 모의장애 훈련을 기획하고 실시하고 회고를 진행하며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주요 유관부서는 모의장애 훈련 때에는 진행자가 대역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센터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세 내용은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좀 오래 얘기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하는지,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 환경에서 장애를 발생시키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ISMS 인증 기준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ISMS 인증 기준에 따르면 모의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우아한 형제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면 고객센터,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관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발견한 개발팀에서는 장애를 탐지하면 원인 파악과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유관부서에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사실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팀 내에서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그 역할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숙달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항상 대응하는 소수의 인원이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장애 훈련을 통해 장애를 대응하는 방법을 팀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2019년까지는 정해진 시나리오를 스크립트로 만들고 참여하는 소수의 인원에 미리 제공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장애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스크립트로 진행하다 보니 기술적 대응 없이 전파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구성원 이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장애 대응 절차가 변경됐을 때 그 절차에 따라 유관부서가 호흡이 척척 맞으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2020년 상반기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설문한 결과 문서를 보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 장애가 나면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모의장애 훈련을 개편하며 진행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직 변화에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체험을 통해 체득하도록 한다. 누구라도 주저하지 않고 역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네, 첫 번째, 조직 변화에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새로운 팀 리더가 선발되고 신규 입사자가 합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장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 선물하기나 배민 쇼핑 라이브 등 신규 서비스가 계속 오픈하는데 그때에도 최대한 빠르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개발팀에서 원할 때 바로 진행해서 피로를 채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체험을 통한 체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대응 프로세스 문서를 읽고 보는 단순한 학습이나 전체 교육 등 수동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장애를 대응해 보지 못한 팀원에게 실제 발생했던 장애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체험하도록 하고 가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이런 때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스스로 적용해 보는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어떻게 대응할지 프로세스를 습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한 원칙은 장애를 처음 발견한 누구라도 장애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누구라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점은 실제 장애 상황에서 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아주 유사한 장애를 만들고 이분들이 장애를 복구하며 전파를 체험하는 첫 상황을 훈련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경험과 숙련도가 부족해도 실제 장애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더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해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결과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결론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모의장애 훈련을 통해 얻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자의 장애 대응 프로세스의 이해도가 상승했습니다. 둘째, 장애 대응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셋째,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하면서 서비스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굴했습니다. 넷째, 저희 회사 개발 문화인 개인이나 팀을 비난하지 않고 개선점을 함께 논의하는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의장애 훈련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발표에서는 진행 과정과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를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단계는 준비와 진행, 마무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준비 단계는 모의장애 훈련 상황이 실제 장애와 최대한 비슷하도록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진행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체험하고 고민하고 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는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보완할 점을 함께 찾아서 개선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입니다. 모의장애 훈련의 시작은 안내와 접수입니다. 모의장애 훈련이 무엇인지 관심 있는 팀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체 메일을 받아보시면 이 메일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군지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알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우리 팀이 참여해도 될지 도움이 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메일을 받는 쪽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쪽에서도 그 고민을 함께 덜어주고자 준비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 메일을 보내면 얼마나 회신이 올까요? 사실은 처음에 잘 오지 않습니다. 다른 팀이 해보고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실장님이 회의를 통해서 다른 사례를 보고 우리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팀이 늘어납니다. 어떤 분이 요청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니 대부분 팀장님 또는 그 팀의 기술 리더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생각하시기에 팀 내에서 자신 말고 다른 분들도 장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락을 주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논의 사항은 다음 과정인 사전 미팅 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상세 내용보다는 사전 미팅의 시간 약속과 참여자를 정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전 미팅은 보통 접수한 그 주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소요 시간은 15분 내로 짧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팀의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전 미팅은 팀장님과 리드 엔지니어가 꼭 참여하도록 하고 진행자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전체 참여자별로 각기 어떤 역할을 맡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장애에 직접 대응하셨던 그 두 분은 이번 장애에는 한 발짝 떨어진 관찰자 역할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분 다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이 미팅에서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대략의 목표일을 적어도 3일 전, 가급적 일주일 전까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정리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별도의 위키 페이지를 비공개로 만들어서 논의한 내용부터 차근차근 작성해 놓는데요. 이 문서는 마무리 단계인 회고 때에 공개해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보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시나리오 후보를 만들고 그 중에 선별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예시는 장애 시나리오가 되는 후보군들 목록을 3개를 잡고 그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준비한 겁니다.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실수에 따라 남아있는 문제를 업무적으로 해결해야만 모든 장애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예시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것은 연쇄장애입니다. 1차 운영 이슈는 참가자와 그날의 상황에 따라 상중하를 준비를 했고 이 문제를 만약 해결했다 하더라도 모니터링 단계에서 다시 2차의 장애가 발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장애가 발생하고 안정화 단계에서 작은 문제가 다시 장애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환경 준비입니다. 이때에는 설계자가 신나게 장애를 숨깁니다. 쉽게 장애를 찾을 수 없도록 기록에 남기지 않고 인프라 세팅을 변경할 준비를 하거나 코드상 이슈라면 몇 주 전에 베타 환경을 위한 버그를 심어 놓습니다. 진행자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 알람 채널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의 마무리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설계자의 의도와 방향을 위키 문서에 기록해 둡니다. 준비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결정이 된 모든 참가자분들한테 하루 전에 메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 메일을 통해 목적과 방향, 규칙을 안내 드립니다. 참가자분들이 문서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하는 것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이 장애를 실제로 완전히 복구하면서 전파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실제와 동일하게 하시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이 과정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을 함께 논의한다는 것도 특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일의 하단에는 장애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합니다. 이때에도 팀 내부에서는 언제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시간과 시나리오는 비밀로 합니다. 물론 저희가 권고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팀도 있긴 합니다. 어떤 팀에서는 새로 합류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하셔서 전날에 시험 문제를 예습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하시는데도 모의장애 훈련 때 당황하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입니다. 다시 요약드리면 각 팀의 상황에 따라 참여하게 되는데 준비 기간 동안에 진행자와 설계자는 가장 현실감 높은 시나리오와 환경을 준비하고 만듭니다. 모의장애 훈련 하루 전날에 전체 참여자에게 장애 훈련을 진행한다는 안내와 참조할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모의장애 훈련 당일입니다. 훈련의 시작은 베타 환경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설계자, 관찰자, 진행자가 함께 별도의 화상 채팅방을 만듭니다. 모두가 이번 모의장애 훈련에 대응해 한 발짝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계자가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베타 시스템의 알람을 받고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힘든 경우에선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를 접수받게 됩니다. 진행자가 고객센터의 상담원 대역으로 참여해서 훈련을 위한 채널을 통해 장애 문의가 접수되다고 알립니다. 필요하다면 CTO로 변장해서 놓친 부분이나 현실감을 높일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제 장애 상황이 본격화됩니다. 모의 훈련이지만 이때는 참가자가 실제 상황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장치를 동원합니다. 알람과 고객센터의 문의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현상을 물어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원인과 해소 방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장애를 대응하는 모든 방면의 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동시에 유관부서에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최초에 발견한 누구라도 장애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분석하는 엔지니어 말고 팀의 기획자 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들어오는 문의를 받아서 복구하는 팀 내에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장애를 대응하면서 팀원 간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와는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들어오는 문의사항을 대응해야 됩니다. 이 훈련의 모든 준비는 이때 얼마나 현실감 있게 진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설계자, 관찰자는 이때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사실 많이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진행자와 함께 별도의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붙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존 경험이 거의 없는 팀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때 유관부서가 어떤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지 좀 더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센터는 장애가 언제 끝나는지 고객의 불만 해소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의 범위와 영향받는 고객의 규모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대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는구나. 동시에 전파할 때 꼭 필요한 요소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체험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장애와 똑같이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됩니다. 장애가 해소되면 안정화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때 저희가 1시간 30분 제한을 만든 이유는 실제 장애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전체 참여자들이 집중력이 급히 떨어지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탐지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이 정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특히 비즈니스적인 장애가 복구될 때 필요한 업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고 유관부서에 전파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받는 훈련을 포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가 모두 해소되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장애 해소를 공지를 포맷에 맞춰 공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애 해소 이후에 영향받은 고객을 추출해서 사후 케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보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경우나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오래 진행하게 되면 훈련의 목적이 흐려지고 지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이 지나면 모의장애를 총괄하는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필요에 따라서 살짝씩 개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번은 DB 연결 정보를 수정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DB가 재부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장애 상황이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심각한 장애인 거죠. 이런 때에는 맥락을 끊지 않으면서 유관부서의 대역을 맡아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 훈련의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 안에서와 팀 바깥과의 유기적인 장애 대응이고 부족한 점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회고를 통해 기록하고 추후 개선할 점으로 남깁니다. 만약 너무 빨리 끝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경험을 충분한 시간 동안 겪지 않으면 체험을 통한 학습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시간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하고 바로 해소되면 영향받은 고객도 없고 유관부서의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훈련 때 다 충분히 체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리 끝나면 장애 해소 이후에 다시 장애를 발생시킵니다. 사실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장애에 취약한 때 중 하나는 장애 복구가 완료되어 해소된 이유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장애가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를 감안해서 두세 개의 장애를 이어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 진행하지 않도록 난이도와 어떤 호흡은 조절하면서 진행합니다. 모든 장애가 해소되는 것으로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개선하는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회고는 모의장애를 해소 공지하고 진행자가 훈련 종료를 선언하면 바로 그 즉시 진행합니다. 회고의 전체 소요 시간은 30분 내로 진행합니다. 보통의 경우 모의장애를 지휘하던 화상 채팅방에 초대장을 보내서 참여하게 되고 비공개였던 위키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위키페이지 하단에 있는 모의장애 진행 회고에 전체 참여자별로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기록하게 합니다. 사실 설계자, 관찰자 분께는 훈련 과정 도중에 회고를 미리 작성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기록하실 분이라 나중에 공유할 때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각자의 생각을 기록하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 전과 후에 대응 수준을 각자 5점 척도로 기록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모두 작성 끝나면 진행자가 다시 한번 이 훈련의 목적을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하루 전날 메일에 남겨놓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훈련은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 팀 안에 같이 이야기하고 보완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계자가 이번 모의장애 시나리오와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한 모두가 각자 작성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따로 모아서 진행자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가자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미리 준비하셨던 설계자와 관찰자, 진행자의 순서로 진행해서 모두의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 뒤에 별도의 설문 링크를 드려 장애 대응 프로세스와 훈련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모든 훈련은 끝났지만 여기서 발견된 이슈는 별도의 티켓으로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내 가이드 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알려야 될 담당자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 그런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알람이 부족해서 추가되어야 되는 곳, 알람의 주기 변경, 고객에게 보이는 오류 메시지를 좀 더 다듬는 작업, 시스템 설정 표준값 변경도 모의장애 훈련에서 발견한 조치사항으로 이것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 대응 프로세스에서도 개선할 점이 보이면 이를 백로그에 남기고 개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할 때 전파할 대상 채널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발견한 피드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의장애 훈련의 절차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훈련에 관련된 분들의 피드백과 얻은 점, 그리고 계속되는 고민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가자분들이 쓴 내용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표되는 몇 개를 정리해서 본다면, 고객이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문서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 실제 경험하는 차이를 느꼈다. 실제 상황에서의 자신감이 생겼다. 긴장 반, 재미 반으로 체면했다. 그리고 방금 모의장애를 끝낸 분이 이 훈련을 또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번엔 설계자와 관찰자의 피드백도 일부 모아왔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휴가 맘 편히 갈 수 있게 됐어요. 편하게 비워도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완할 점을 알게 돼서 좋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지 알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벗어나서 장애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유관부서에 전파할지 생각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모의장애 훈련을 끝내고 전사를 대상으로 진행 결과를 공유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대표이신 범주님이 전체 회신하신 내용인데, 장애를 미리 경험할 수 있고 실제 장애가 발생할 때 빠르게 대처해서 더 큰 장애로 번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좀 더 확대해서 장애가 났을 때 의사결정체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고객 대응을 중심으로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모의장애 훈련의 틀은 그대로 가져왔고, 이후에 그 시나리오와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COO이신 국화님이 장애 조치 후에 주신 의견입니다. 모의장애 훈련 이후 오늘은 뭔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점이 느껴졌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긴 호흡을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모의장애 훈련을 통해 어떤 수확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대응 프로세스의 이해도가 상승했습니다.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결과 5점 기준으로 2.0에서 3.7로 8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가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작년에는 23차수 166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배달의 민족과 비마트 서비스 부문의 모든 개발팀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진행한 것입니다. 올해는 13차수 165명이 모의장애 훈련에 참여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굴한 점입니다. 훈련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알람과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부분, 만화경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면 담당 PD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절차가 개선할 점으로 발견되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개발 문화인 개인이나 팀을 비난하지 않고 개선할 점을 함께 논의하는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회고 때에도 개인이나 팀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개선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래 인용한 내용은 모의장애 훈련 하루 전에 보내는 메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에 보완할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를 달성한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가 개선됐는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 이 부분은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안정성 지표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보완 중입니다. 저희가 이야기 드릴 얘기가 참 많았죠? 이제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입니다. 모아보니까 총 11개의 팁이 정리됐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훈련의 목표와 성과를 정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여러 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목표와 성과를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과 협업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이 복구 작업에 매몰되어 전파가 안 되거나 또 전파에만 신경 쓰다 보면 원인과 복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준비와 장치들은 역할 분담과 협업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훈련 범위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집중할 수 있고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적정 인원은 제 경험상 대여섯 명이고 그 이상은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거나 관찰자로서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설계자의 역할 부분입니다. 설계자는 시스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장애를 가장 많이 대응해 본 리드 엔지니어가 맡게 되는데요. 이분이 집중해서 더 리얼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훈련의 특징과 목표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계속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으신 분은 평소에 실제 장애를 꾸준히 참여하고 관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하면 좋을지 힌트를 얻고, 고객센터나 마케팅의 대역을 맡을 때 어떤 말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도 준비해 놓으시면 효과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관찰자한테 안내할 때의 팁입니다. 고참 개발자 팀장님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훈련 도중에는 제3자 관점에서 참여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장단점을 기록해 두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 장점과 단점을 1대1로 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고는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참여팀이 적으면 흥행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체험한 팀에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제와 템플릿을 확보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런 팁을 다 적용해서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조직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지 하시는 분은 정말 우리 조직에 이 훈련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면 훌륭한 첫 번째 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템플릿을 만들고 방향을 잡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첫 팀이었던 공통 시스템 개발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회성에서 벗어나 계속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상과 감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기준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모의 장애 훈련을 앞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또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신규 서비스, 새로운 고객 케어 프로세스, 새로운 형태의 장애를 만날 때마다 마지막 단계에 필수적으로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어떤 것에 도움을 주는지 파악하는 지표와 장애 대응 훈련과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사를 권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해서 같이 도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내용들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의 TPM인 임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